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생연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아내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산부인과를 전공한 아내는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녀를 처음 딱 보는 순간 분명 내 여자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와 뿔테 안경 속에 숨겨진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모습까지 틀림없는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전 그녀와의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순수하고 맑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죠. 비싼 음식보다는 분식집 같은 소소한 음식을 더 좋아했고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전 그런 면에 더욱 반하고 말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는데 처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는지 계산을 잘 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전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먼저 객층 선택 버튼 누르고요. 전 카드 결제할 거니까 물건 바코드를 찍은 다음에 신용카드 버튼 누르고 카드 삽입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 기계를 다루는 걸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전 그런 아내가 신기해서 물었죠.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옛날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했어? 편의점뿐만 했겠어? 고깃집이니 노래방이니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지. 우리 집은 사는 게 참 빡빡해서 알바를 하지 않고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 아, 정말? 전 넉넉지 못한 아내의 집안 환경에 동질감까지 느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도 어머니가 절 참 어렵게 키웠거든요. 밭일이며 허드렛 일이며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희생 덕택에 저 역시 의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염상의 외모에다가 성격도 수더분하고 집안 환경까지 비슷하니까 아내와 저는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확신이 들었다면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 아내와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곧바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와 치과 의사끼리 결혼을 했으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실 당시에는 둘 다 햇병아리 의사여서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도 개원을 하고 아내도 큰 산부인과 닥터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부부의 수입은 급상승을 했습니다. 남자가 수입이 많아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차도 사고 명품 시계 같은 것도 차면서 좀 거들먹거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소리도 듣고 수입도 좀 올라가니까 마음이 슬그머니 들뜨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의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고는 저를 단속하는 겁니다. 오빠, 지금 오빠가 외제차 알아볼 때야? 치과 개원하느라고 빚을 낸 게 얼만지 안 잊어먹었지? 양심이 있으면 외제차를 알아볼 게 아니라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맞는 것 같은데? 뭐? 원영아, 나 그래도 명색이 원장 아니냐. 나도 이제 남들 다 타는 외제차 좀 타보자. 어? 이제 매출도 슬슬 오르는데. 그럴수록 더 아끼고 바짝 조여서 살아야지.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살면 언제 빚 갚고 언제 투룸 오피스텔에서 벗어날래? 아무튼 내가 됐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원래 타던 차 조용히 타. 어? 괜히 까불다간 있는 차도 팔아버린다.
막상 살아보니까 애가 수더분한 걸 넘어서 너무 검소한 겁니다. 처음엔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 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둘의 연봉만 합해도 2억은 너끈이 될 텐데 약간의 사치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저 이런 얘기 남들한테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호강의 겨웠네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 잘 만난 줄이나 알라는 둥 욕만 잔뜩 먹고 말았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한편으로는 저의 가정을 잘 지켜주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아내의 지도 편달 덕분에 저희는 결혼 3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여쁜 딸도 제게 안겨주었죠. 남들 말처럼 아내는 제겐 평강공주나 다름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문제없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어머니에게도 살갑게 참 잘했습니다.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의 시어머니라면 불편한 점부터 먼저 떠오를 텐데 아내는 마치 친정엄마를 대하듯이 시어머니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갔어요.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딸처럼 반겼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원영이 왔니? 아유,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있어요? 여자는 찬바람 많이 쐬면 좋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서 옷 걸치세요. 괜찮어. 금방 벗었어. 안 돼요, 안 돼. 집에 우풍이 심해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원영이 너도 참 오자마자 이 시애미한테 잔소리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애정 섞인 잔소리를 반겼습니다. 사실 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가 있었으니까 딸 가진 엄마가 맞긴 한데요. 걔는 원체 어렸을 적부터 사내 아이들처럼 투박하고 애교도 없어서 말만 딸이었죠. 그러니 엄마 입장에선 애교 많고 상냥한 의사 며느리가 좋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머니 집을 찾을 때면 어머니는 동네 잔치를 벌여도 될 만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 어머니 힘들게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외식하면 될걸. 우리 귀한 며느리가 온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원영이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추어탕까지 내가 다 준비했지.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앉아서 먹어봐라. 하긴 어머니가 손수해 주신 추어탕이 최고긴 해요. 요새 몸이 차고 허했는데 어머니 추어탕으로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그래, 내가 장에서 미꾸라지 좋은 놈으로다가 골랐으니까 정말 맛이 좋을 거야. 어서 먹어봐라. 음, 진짜 맛이 좋아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 솜씨는 알아주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거 봐라. 이래서 내가 직접 음식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원영이 네가 이렇게 잘 먹는데 말이다. 네, 그건 저도 인정. 어머니 음식은 제가 거부를 할 수가 없긴 해요. 어머니는 아내를 볼 때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했고 예뻐하셨어요. 아내 또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요. 어머니, 영양제 좀 챙겨왔어요. 이건 철분제랑 이건 마그네슘. 그리고 이건 눈에 좋은 루테인이랑 유산균도 가져왔어요. 아이고,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지난번에 준 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건 그거랑 종류가 다른 영양제예요. 명색 의사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하나도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래, 내가 아주 의사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는구나.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아내가 무척 고마웠죠. 자식인 저도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세심한 아내가 챙기니까요. 그럴수록 전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원영아,
이것 좀 봐라. 어머, 그거 진주 반지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내가 너만한 나이 때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건데 어떠냐? 빛깔이 참 예쁘지? 네, 색깔이 영롱한 게 정말 예쁜데요. 그렇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직접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고맙다, 고맙다. 손을 그렇게 쓸어주셨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 반지를 너한테 주려는데 어떠니? 마음에 드니? 네? 이 귀한 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정말요? 그럼 나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지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지. 너도 나중에 우리 손녀딸이 커서 시집 갈 때쯤 이 반지를 물려주렴.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예뻐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받은 반지를 아내에게 물려줬다는 건 그만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똑부러지게 살림도 잘하고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살갑게 챙긴 우리 아내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100점짜리 아내라는 대답을 들을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결혼 하나만큼은 확실히 잘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8년 차쯤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그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 익숙해져서 다들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내에게서 감지한 이상 징후들은 익숙함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뭐랄까요?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옛말에 착한 사람이 한번 돌변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었죠. 피해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듯 싶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엄마한테 내려갈 건데 시간 괜찮지? 어? 갑자기 거긴 왜 내려가는데? 무슨 일 있어? 갑자기라니 엄마 생신이라고 말했잖아. 아, 맞다. 그랬지. 당신이 웬일이야? 엄마 생신도 다 있고. 아, 내가 요새 병원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좀 없네. 그런데 어쩌지? 다음 주에 나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이번엔 오빠 혼자 내려가라. 내가 어머니한테는 전화 따로 드릴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심 섭섭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잊는 아내가 아니니까 더 그랬죠.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원영이가 또 못 내려왔어? 아유, 병원이 너무 바쁜 거 아니니? 며느리 얼굴 본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못 보게 생겼구나. 네, 엄마, 그렇게 됐어요. 요새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이 많은가 봐요.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요. 그거야 당연히 이해하지.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시애미처럼 보이니? 일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귀한 며느리 몸이라도 상할까 싶어서 그렇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아내가 좀 한가해지면 들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좀 심드렁 하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잔뜩 싸줬어. 그래.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뭘 이렇게 싸서 보냈대.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거. 다 우리 잘 챙겨 먹으라고 싸주신 거지. 이건 조개젓이고 이건 추어탕이야. 어때? 엄청 맛있겠지? 어서 먹어봐. 아, 됐어. 난 나중에 먹을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오빠나 먹어. 난 집에서 잔뜩 먹고 왔지. 왜? 당신 추어탕 좋아하잖아. 그러지 말고 한술 떠봐. 아이, 참, 됐다니까. 저리 치워. 냄새나. 뭐? 아내의 뜻밖의 반응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추어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내인데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보는 것처럼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음식이라면 다 좋아했잖아.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오빠도 산부인과 의사 한번 해봐. 하루 종일 산모랑 부대끼면 입덧도 없는다니까? 전 아내가 일에 너무 치여서 힘이 드나 보다 싶었죠. 사실 아내가 일하는 걸 보면 그럴 법도 했습니다. 유독 주말 근무도 많았고 응급도 잦았죠. 아내가 저보고 가끔 산부인과의 고충을 치과는 모른다고 말하곤 했는데 정말 그때는 아내가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제 생각과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오빠, 오늘부터 우리 각방 쓰자. 오빠가 건너방에서 자. 뭐? 갑자기 각방을 쓰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도 코를 골아서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라도 잘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내가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렇다고 각방 쓰자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아무튼 난 잠을 꼭 자야겠으니까 당분간이라도 방 따로 써. 좀 황당했어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코를 곤다고 타박을 하니까요. 생각해보니 아내와의 잠자리도 언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저를 어느 순간부터 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각방을 쓰게 생겼으니 저도 나름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일도 좋다지만 이러다간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민한 아내의 신경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애를 돌보는 일과 가사 일에도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죠.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할 땐 남자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포용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까지 빼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커피를 사들고 갔죠. 가끔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해주면 아내의 기분도 나아질 테니까요. 실례합니다. 경원영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경원영 선생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요?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틀째 휴가 중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직이라서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아내가 휴가 중이라니요? 저는 왠지 기분 나쁜 예감에 휩싸였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당신 지금 어디야? 나 당신 병원 왔는데 당신 휴가 중이라는데? 너 어제부터 당직이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병원이라고? 말도 없이 거긴 왜 갔어? 맞아. 사실 나 휴가 내고 바람 좀 쐬러 나왔어. 뭐라고? 아니 그런 걸 왜 얘기를 안 해? 누구랑 어딜 간 건데? 누구랑 뭘 누구랑이야. 그냥 혼자 왔지. 지금 제주도야. 요새 하도 우울해서 혼자 바람 좀 쐬려고 말하지 않은 거야. 내일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 말고. 제주도? 아니 그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제주도를 갔단 말이야? 그렇대도 아무튼 자세한 건 올라가서 얘기해. 그렇게 말한 아내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체 왜 저를 속이고 혼자 제주도에 간 걸까요? 아니 진짜 혼자 가긴 한 걸까요? 혹시 저 모르게 남자라도 생긴 게 아닌지 제 의심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기만 했죠.
이튿날 절 마주한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왜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래? 혼자 여행을 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오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나 지금까지 애 낳고도 병원 일 하랴, 집안일 하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 인생이 불쌍한 것만 같고 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했어. 아무도 모르게 바람 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 여보, 우리 부부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면 서로 풀어나가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오해하게끔 만들어? 당신, 우리 애 낳고도 일 열심히 한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아줘. 제가 그렇게 단단히 말을 하자 아내는 제 앞에서 울어버리더군요. 아내가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가슴 한쪽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동안 씩씩하고 밝았던 아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런 부분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의심만 했으니 전 빵점짜리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원영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사실 아내도 꿈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결혼과 일 그리고 육아까지 전부 다 해내느라 모두 포기하고 살잖아요. 아내의 우울한 기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아내에게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아내에게 휴직을 권했어요.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동안 당신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 이제 치과 운영도 제법 잘 되고 나 혼자 벌어도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자. 어? 안 돼. 지금 우리가 쉴 때야? 빚도 갚아야 하고 애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도 점점 늘게 될 텐데. 그리고 치과 매출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난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마. 가끔 답답할 때마다 바람 한 번씩 쐬고 오면 괜찮아지니까 오빠가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돼. 아내는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아내가 너무 버거워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도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우선 간혹 바람을 쐬러 가는 것만 허락해달라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양보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우리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내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이 끝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저를 보는 눈빛이나 표정도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기만 했죠. 그러다 불쑥 하루 이틀 바다에 다녀온다며 바깥으로 나돌기만 했고요. 예전에 제가 알던 아내는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대하는 기색도 별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런 아내에 대한 저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더군요. 아내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급증하는 병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겐 치명적일 수 있었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요? 살가운 며느리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없이 병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아내는 큰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찬바람이라도 쐬면 기겁을 했던 아내였는데 이젠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형식적인 반응뿐이었죠. 여보,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리셨다네. 울면서 전화 오시는데 어머님한테 내일 같이 다녀오자.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 에휴, 그 나이 정도 되면 암이라든가 백혈병 걸리신 분들 많아. 당신도 알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갔다 오려면 당신 혼자 갔다 오던가. 나 내일 친구랑 백화점 쇼핑하기로 해서 바빠. 뭐? 지금 당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백혈병에 걸려 힘들어 하시는데 고작 쇼핑한다고 안 가보겠다고?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그깟 쇼핑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냐고?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이상한 여자 만드는데 재주 있다니까. 암튼 당신 먼저 갔다 와. 시간 내서 나도 조만간 들릴 테니까.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런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가 먼저였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예후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딸 같은 며느리를 무척 그리워하기도 했고 그렇게 예뻐하는 손녀딸이랑 함께 지내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그 말을 꺼냈죠. 여보,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데 당분간이라도 함께 모시고 살면 어떨까? 엄마 아무래도 혼자 저렇게 지내시게 하는 건 걱정돼서 안 되겠어. 뭐? 오빠 미쳤어? 아픈 사람은 병원에다 모셔야지. 왜 우리 집에 모셔? 보고 싶어 하시면 영상통화하면 되지.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퍽도 좋아하겠다. 난 반대야. 당신이 병원 근처에다 집 하나 얻어주던지 내가 이 나이 먹고 병간호해야 되겠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됐어.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집에서까지 병자를 봐야 돼? 왜 오빠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오빠가 책임지지 못하겠으면 요양병원에 갖다 버리던가.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 금방은 내가 말 실수한 거 인정. 그냥 좋은 시설에 모시자 이거지. 그날 처음으로 아내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갖다 버리라니요.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걸까요? 아이 같은 순수한 매력에 빠져서 아내와 결혼을 한 건데 이런 구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랑 대판한 아내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소주 2병을 다 털어 마시곤 깊이 잠이 들어버리더군요. 전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워서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러다 우연히 메시지 알람이 울리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요. 전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원영아, 너 임신 우울증 방치하면 큰일 날지도 몰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폭력성, 수면장애 정말 부작용이 끝도 없다. 관리 잘해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아내에게 산모들이 겪는 임신 우울증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전 처음에는 뭔가 잘못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행동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이 문자의 의미를 저는 꼭 알아야만 했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죠. 일주일만 시간 주면 무슨 증거든 잡아준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선수금을 먼저 주고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경악할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안고 있는 사진, 데이트하는 사진, 스킨십하는 증거들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저와 어머니에게 모질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전 아내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낸 아내의 친구가 일하는 정신과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그 친구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동욱 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원영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원영이 몰래 왔어요. 네?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데요? 이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민정 씨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아내의 증거들을 책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연신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한참이 있어서야 증거가 명확하다는 걸 안 아내의 친구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원영이가 제 친구긴 하지만 솔직히 이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동욱 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알게 된 일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영이 걔 중학교 첫사랑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자 애를 임신 중이고요. 뭐라고요? 첫사랑이요? 네, 그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원영이 일하는 산부인과에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 아내는 임신한 상태여서 산부인과에 갔던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여자 담당 의사가 원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둘이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몰래 연애하고 바람피기 시작한 게. 아내는 오래전부터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 상대방이 중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였다는데요. 우연찮게 아내가 근무하는 산부인과에 온 산모의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임신한 아내를 둔 유부남과 바람이 났고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대목에서는 전 말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영이도 임신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나 봐요. 그건 확실해요. 그동안 저한테 계속 고민을 털어놨으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관계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만 결국 이 사태까지 와버렸네요. 그제야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납득이 됐습니다. 가족과 저에게 차갑게 굴던 그 모습이 모두 남자 때문이었다는데 정말 온몸이 덜덜 떨린 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툭하면 바람을 쐬러 다녀온다던 그 말도 바람을 피는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겠죠. 거기에다 그 자식의 아이까지 가졌다니 이 여자가 미쳤어도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전 겨우 감정을 다스리곤 아내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원영이한테는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부디 마무리 잘 되길 바랄게요. 좀처럼 제 마음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아내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남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억울해서 좋게 헤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속된 말로 쿨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동안 아내 때문에 속 끓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조금이나마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증거들을 눈으로 다시 직접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럴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해야 했습니다. 또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준비를 해야 했고요. 아내와 바람을 핀 그 남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놈도 자신의 아내 몰래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단둘이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바빠 죽겠는데. 당신 혹시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할 말? 할 말 있지. 다시는 나한테 어머니 모시자고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 알았어. 다시는 당신한테 어머니 모시자는 말 하지 않을 거야. 그래? 확실하지? 근데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이거 받아.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게 뭔데? 영양제네? 요오드 영양제인데 산모한테 참 좋대. 잊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래야 뱃속에 있는 네 아이 건강하게 출산하지. 오빠. 그리고 이거 USB 심심할 때 들어가서 봐봐. 아주 사진과 영상이 잘 나왔더라. 딸까지 있는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도 되는 거니? 우리 딸이 이거 보면 과연 뭐라고 할까? 그리고 니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할까?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소문나면 참 볼만하겠다. 그치? 여보, 그걸 어떻게... 제가 비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아내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나 봅니다. 전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면서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남자가 생긴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았지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 차라리 나한테 털어놓지 그랬어. 그랬으면 정말 미련 없이 헤어져 줬을 텐데. 바람 피느라 가정 버리고 우리 엄마까지 그렇게 무시를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네. 아마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혼해주면 되잖아. 너 뱃속에 아이도 있다면서 아주 뻔뻔하구나. 그래, 당연히 이혼해야지. 하지만 그냥은 못 해주지. 난 네가 꼭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봐야 속이 편할 것 같단 말이야. 오빠, 잠깐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난 건데 내가 술 먹고 정신이 나갔었나 봐. 오빠, 나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 아니, 그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증거 사진들 보니까 아주 좋아 환장을 하던데 뭘. 아무리 그래도 뒷조사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입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더 신기한데? 아무튼 너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곧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오빠!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저 잘난 얼굴에다가 찬물이라도 콱 붓고 싶었지만 제가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참으려고 무지 애를 썼던 것 같네요. 그래도 최대한 냉정을 잃지 않고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제 나름대로의 복수도 시작했죠. 아내가 다니는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아내의 외도 사건을 소상하게 올린 후 어떻게 담당 의사가 산모의 남편과 바람을 필 수가 있냐, 병원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도 이 일을 알리고 공론화시켜버렸죠. 모 병원 산부인과 여의사가 환자 남편과 바람 펴서 두 가정이 파탄났다고 말이죠. 당연히 아내가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이 비난에 휩싸이게 된 건 당연했습니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아내의 병원은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병원에서 벌어져 버렸으니 화들짝 놀란 것이겠죠. 그리고 병원에선 곧바로 아내를 해고해 버리더라고요. 규모가 큰 병원이니 일개 의사의 일탈을 좌시하지 않는 겁니다. 병원의 이미지나 매출 영향을 경계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따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진 만큼의 보상을 따로 청구한 것이었죠. 이제 아내는 모든 걸 잃게 될 상황에 처해버린 거였어요. 직업도 재산도 명예도 말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아내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간남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놈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정한 공무원이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버젓하게 공무를 보는 게 말도 안 된다며 항의성 민원을 넣었습니다. 상간남으로 소송 중인 모 공공기관 A 공무원 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겨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상간남이 근무한 직장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놈은 직장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본인 아내에게 걸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시나요? 그 상간남은 앞으로 아이 키울 자신이 없다며 문자만 남기고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한순간에 혼자가 돼버린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스스로 뱃속의 아이에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디 지방에서 힘든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 잃고 딸 자식 잃고 모든 걸 잃은 아내는 철저히 외톨이가 돼버린 거였어요.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내년이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있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죽을 것처럼 아프니까요. 제가 아픈 만큼 그녀는 당해도 쌉니다. 제 딸과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거의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양육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앞으로 전 아내가 힘들다 뭐다 해도 딸아이의 양육비까지 톡톡히 받아낼 생각입니다. 한 번은 연락 와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뻔뻔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염치도 없나 봅니다. 심지어는 집으로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더는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아 딸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저는 그런 아내를 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외면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몸은 아직 힘드시지만 손녀딸 보는 재미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딸도 그런 할머니를 무척 따르고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말하면서 안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넓은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제 인생 다시 멋지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워야겠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연 올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가 빨리 완치되시고 저와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